안녕하세요. 법원 경매박사 류금성입니다. 오늘도 법원 경매 입문자님들께서 알고 가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법원 경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경매 서적을 혹은 경매에 관련된 책자를 보면 가장 장점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라기보다는 혹은 단점이라고 볼 수 없는 약간 어리중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이거는 물건의 종별에 따라서 혹은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무조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구입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뭐 지분 경매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혹은 뭐 법정 지상권 혹은 분묘 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물건들은 당연히 고수익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치유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장점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규제지역 혹은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법원 행정처장의 권한이 있는 법원 경매를 이용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일반 매매로 구입을 하실 때에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그 권리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 경매는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물론 이 경매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하시면 소중하게 재산 증식하는 데 있어서도 좋겠죠. 그렇지만 권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법원에서 모두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을 통해서 뭐 일반 매매로 나오는 대출이나 경매로 나오는 대출이나 약 한 10% 정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하시기에도 내가 만약에 유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장점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일반 매매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부동산은 왜 등기를 하시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뭐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기도 하겠지만, 등기를 한다라는 부분은 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돈을 주고 내가 샀는데 등기는 아직도 전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그 전 소유자가 악의를 품은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분에게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경매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장점적인 건 있는데, 반드시 등기하고 파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등기 안 하고 파시면 문제가 커져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매하고 조금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매는 명도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법원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합니다. 공매는 100%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매하고 공매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다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사 기간 협의를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하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파손 등이나 혹은 막
악의적으로 막 다 부셔놓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나는 이사 비용 얼마 줄 때까지 나는 못 나가 막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혹은 있을 수 있어요. 왜? 질려버리니까. 사람한테 사람답게 대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돈복 호구가 왔나? 이런 표현 되나? 봉이 왔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질려버리셔서 경매에 대한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자잘한 업무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관리비를 내신다고 했었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무조건 돈 다 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절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 정 안 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경매 입문자님 혹은 초보자님들께서 경매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장점과 단점적인 부분을 조금은 알고 가셔야지만 좋겠다 싶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경매 초보자님들께서 허와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올릴 테니까요. 많이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